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로 하루를 여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저도 즐겨보는 칼럼입니다. 짧지만 깊이가 있죠.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던 한 칼럼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도시에서 사는 게 점점 버겁고 특히 아이 키우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대부분 고개를 끄적일 만한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글인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은 뉴욕의 사례를 통해서 이 거대한 도시는 과연 누구의 삶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 물가가 올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도시의 구조 자체가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도시의 위기, 그리고 가족의 위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이 문제가 놀랍게도 시니어 세대의 미래와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글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뉴욕의 새로운 시장 당선인 조람 맘다니의 연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족 친화 도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복지 구호 정도로 보지 않아요. 이걸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이 걸린 핵심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지금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대도시들에 어떤 경고등을 켜주는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행보등 어디서부터 켜졌는지 이야기의 시작점인 뉴욕으로 한번 가보죠.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취임 연설에서 도시는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다는데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배경이 뭔가요? 네, 아주 절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뉴욕의 중산층 가족들이 도시를 그야말로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출이요? 네, 도시를 지탱하던 허리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죠.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세와 물가는 이제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 됐고요. 사실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라 너무 와닿네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 한 명 믿고 맡길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입소되기가 거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어렵게 직장을 구해 다녀도 왕복 3시간에 달하는 통근 시간에 녹초가 되죠. 여기에 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고생을 해가며 굳이 이 도시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보다 그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더 커져버린 거군요. 근데 이게 뉴욕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칼럼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그런 기술 허브 도시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해요. 첨단 기업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화려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도시를 일구는 평범한 가족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가족 단위 가구는 줄어드는데 반려동물 수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도시 공간이 다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 중심에서 청년 1인 가구와 그의 반려동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현상인 셈이죠. 와, 그 지점은 정말 날카롭네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서울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합계 출산율 0.5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익숙해졌고요.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구하는 건 거의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됐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이 칼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개별적인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구조 전체가 더해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합니다. 구조적 위기라. 진단이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네, 이건 마치 건물 기둥 몇 개의 금이 간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도 자체가 잘못돼서 건물 전체가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그런 경고와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건데 맘다니 당선인이 제시한 해법은 뭐였나요?
기존 정치인들이 말하던 거랑 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이 가정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같은 좀 추상적인 구호를 외쳤다면 맘다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싱글맘이 밤늦게 퇴근해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촘촘한 대중교통망, 아, 네. 그리고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러 오는데 2시간씩 걸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근접 주거 정책. 또 아이 키우는 중산층 가구가 더 이상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도시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합리적인 주거 비용 구조 같은 것들이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뭐 마철로의 높이나 명품 매장의 개수가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의 폭,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놀이터, 그리고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네 빵집 같은 것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칼럼은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사실 이 진실을 누구보다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고 짚어줘요. 우리가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아, 그렇죠. 골목길. 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뭐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는 몰라도 서로 얼굴과 이름은 알고 지냈죠. 집 근처에 시장, 학교, 병원이 다 있었고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이상 걸을 일도 드물었고요. 이런 촘촘한 생활권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출가했는데 젊은 사람들 보육 문제나 집값 문제가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 하고요.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젊은 가족이 살기 힘든 도시가 왜 결국 시니어에게도 재앙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이 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과 노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거든요. 가장 먼저 와닿는 이유는 역시 시니어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조부모라는 정체성이겠죠. 그렇죠. 가장 직관적인 이유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저 멀리 신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면 손주 얼굴 한번 보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나서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녀 세대가 감당 못할 주거비와 도육 부담 때문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 그건 단지 젊은 세대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부모 세대의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으로 바로 이어져요. 그러네요. 손주 재롱보는 낙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도시 구조가 그걸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로 번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도시의 안정과 인프라 유지 문제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북적이는 동네는 어떤가요? 활기차죠? 네. 자연스럽게 상점, 병원, 학원, 음식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밤에도 어느 정도 불이 켜져 있고 유동인구가 있으니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젊은 층이 모두 떠나고 고령층만 남게 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하, 동네 마트가 문을 닫고 소아과는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있던 은행 지점도 철수하고 결국 버스 노선마저 줄어들겠죠. 생각만 해도 삭막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본다면 젊은 세대는 도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혈액과 같아요. 그 혈액이 돌지 않는 지역은 결국 서서히 괴사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정한 경고인 셈이죠. 제 지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걸어서 10분이면 가던 정형외과가 문을 닫아서 이제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30분을 가야 한다고요. 와, 그분의 세상은 그만큼 좁아진 거네요. 네, 듣고 보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이던데요. 바로 도시의 재정 안정성 문제였죠. 네, 이건 우리 모두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도시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계속 떠나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노년층 인구만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의료보험, 돌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니어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할 복지 예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당장 나의 노후 복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결국 나를 위한 서비스로 돌아온다는 사회계약의 기본 원리를 도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 예방입니다. 시니어의 고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칼럼은 이걸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해요. 어떤 의미죠? 아이들과 젊은 가족이 많은 동네를 떠올려 보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등하굣길에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동네 가게에서, 공원에서 이런 일상적인 마주침과 작은 상호작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 자연스럽게요? 네. 이런 사소한 교류가 시니어의 고립감을 줄여주고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도시는 조용한 도시가 아니라 고립되고 외로운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젊은 세대가 떠난 도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하고 재정적으로 불안하며 외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네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정말 대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칼럼은 아주 명쾌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족을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복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경쟁력 투자다. 이 문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죠. 아, 그리고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정책이 보육, 주거, 교통, 공동체 문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따로따로 다뤘다면 이제는 다세대 공존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이걸 전부 유기적으로 엮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세대 공존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정책을 재정렬한다. 흥미롭네요. 칼럼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보육과 교육의 보편성이었죠. 그런데 사실 뉴욕의 맘다니 시장에 말한 보편적 무상보육 같은 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시 재정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칼럼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무상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가령 어떤 부모가 직장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거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던데 라는 걱정부터 하게 된다면 그 도시는 이미 매력을 잃은 거죠. 두 번째는 주거 접근성이네요. 여기서 근접 주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대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노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도심 외곽에 짓고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또 다른 곳에 짓는 식으로 세대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한 동네 안에서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돌봄, 정서적 유대, 경제적 부담 등 모든 문제가 악화되니까요. 세 번째는 걷기 좋은 생활권입니다. 이건 사실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특히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는 시니어에게는 이동성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집을 나서서 걸어서 10분, 15분 안에 공원, 도서관, 병원, 시장 같은 필수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모든 세대에게 매력적인 도시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 공동체의 회복. 이건 한국 사회에 특히 더 중요한 지적 같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편리하긴 하지만 종종 그들만의 성처럼 폐쇄적인 커뮤니티가 되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놀이터조차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죠. 칼럼은 이런 구조를 넘어 여러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연결되는 열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는 식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 말이죠. 상상만 해도 좋네요. 이것이 시니어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사회 전체가 나눠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네 가지 정책 방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네요.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가까이 살며 걸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이웃과 열린 공동체를 이루는 도시. 그런 곳이라면 젊은 세대가 굳이 떠날 이유가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제안들의 핵심은 결국 개발과 성장 중심의 도시 전략에서 벗어나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의 성공을 GDP 성장률이나 인구 유입 수치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노년 세대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칼럼을 통해 도시가 가족을 품지 못하면 그 도시는 결국 노년 세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지금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바라볼 때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관점은 나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직접 돌아오는가, 이걸 넘어서요. 이 도시가 과연 내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살아볼 만한 곳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칼럼은 제안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를 통해 도시와 가족, 그리고 시니어의 미래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친화 도시라는 말이 더 이상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어떤 세대가 머물고 어떤 세대가 떠나는지에 따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는 결정되죠. 아이만을 위한 도시, 청년만을 위한 도시, 혹은 노년만을 위한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이 글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녁이나 주말에 지금 살고 계신 동네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나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나요? 만약 우리 동네가 젊은 가족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10년, 20년 뒤 그 동네의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